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찬바람 불면 코 맹맹, 목 칼칼, 기침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예, 바야흐로 호흡기가 고생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아이들을 괴롭힐 수 있는 이번 겨울에 소아 호흡기 질환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호흡기 질환들은 순식간에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겨울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게 될 호흡기 질환들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요즘 한참 궁금해하시는 RS 백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지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신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요즘 특별히 많이 바빠지셨다고, 원래도 바쁘시지만 네. 이 계절이 가장 바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을 괴롭힐 수 있는 소아들의 호흡기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겨울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예.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예.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전파가 많아집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일반 감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노바이러스,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네. 인해서 발생하고요. 네.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위중한 경과로 가는 급성 기관지염과 새 기관지염, 특히 어린아이들, 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서 흔하고요. 네. 주로 RSV 바이러스, 예. 사람 리노바이러스 등이 예. 원인이 됩니다. RSV 바이러스, RS 바이러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요 녀석이 오늘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미리 조금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성 기관지염, 세기관지염을 자주 일으키는 원인균입니다. 네. 바이러스입니다. 네. 폐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 모두에서 생길 수 있는데 네. 바이러스 폐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RSV 바이러스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네. 아데노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생기고 네. 세균의 경우는 배렴구균, 마이코플라즈마 등에 의해서 발생하고 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폐렴의 원인이 되는 게 이제 폐렴구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성인들도 이제 백신 맞으시는 그 네. 폐렴구균이 될 거고요. 마이코플라스마는 작년에 중국에서 되게 유행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올해도 아마 우리 아이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균들과 바이러스들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통 아이들의 소아 호흡기 질환들은 요렇게 그 그래프를 그리면서 리듬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것들이 어느 시기에 유행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대로 리노바이러스는 1년 내내 가장 많이 유행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름 감기도 이 녀석이 원인이고요. 네. 네네. 10월부터 그래프의 두 번째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는 네. RSV 바이러스, 예. 호흡 융합 바이러스라고 예. 하는 것들이 살짝 오른쪽 그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유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예년보다 좀 빠른 유행으로 10월부터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프 보시면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리노바이러스. 얘는 뭐 1년 내내 여름에도 계속 유행을 하는 거고, 이제 오른쪽 끝쪽을 보시면 리노바이러스가 당연히 높고 그다음 노란색 그 그래프가 지금 RS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네. 점점 이제 10월 달부터 점점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11월, 12월, 1월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거는 이제 왼쪽 끝을 보시면 될 텐데, 요 왼쪽 끝을 보시면 노란색 그래프가 확연히 높습니다. 분명히 이제 RS 바이러스가 높아질 것이다. 요걸 이제 우리가 예측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니 해도 이제 겨울 되면 인플루엔자, 독감이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 지금 유행이라면서요? 네,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예. 예년보다 빠른 유행으로 예. 현재 지금 유행 단계는 높음 수준입니다. 예. 예, 매우 높음까지 이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자주 걸리는 연령대를 분석해 보았을 때 네. 지금 7세에서 18세 사이의 학동기 연령, 학교에 가는 연령층의 증가율도 높고 예. 2세 미만의 영아들에게서도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아이들이 방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가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지금 독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독감이 지금 70.9니까 높은 상태로 굉장히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증상 중에 검사해 보시면 독감 양성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지금.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굉장히 지금 많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다음 그림인데요. 그 파란색 요 빙산 그림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습니다. 네. 이게 뭘 뜻하는 거죠? 네, 연령대별로 예. 인플루엔자 감염률을 따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아이들은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습니다. 예. 어린이집도 많이 다니고 예. 학교도 가고 그런데 이 연령대별 감염률로 보았을 때 네. 소아 연령에서 특별히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보다는 한참 뛰어다니고 뭐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런 아이들에게서 많이 생긴다. 네, 맞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네. 왜 그렇죠? 방학이 12월 말 정도로 예측되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밀집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음. 전파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독감이 지금보다 아이들에게 더 많이 생길 거다라는 거를 이미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겨울에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독감하고 감기부터 일단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감기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원인균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네. 일반 감기는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 앞서 말씀드린 리노바이러스 같은 것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독감은 유행하는 시즌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인플루엔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인플루엔자라는 어원이 예. 하늘에서 내리는 병, 별을 통해서 감염되는 병이라고 예. 이탈리아에서 불렀다고 해요. 예. 그 당시에 의학적 기술은 없었지만 예. 이제 특정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고열이 나고 기침을 하다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늘이 벌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게 인플루언 뭐 이 말이 네.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늘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역병을 걸려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뭔가 계절의 변화랑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그분들도 눈치를 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특별히 잘 살아남고 예. 전파되기 쉬운 시기가 있는데 예. 그것이 10월부터 3월까지 정도의 시기입니다. 가을, 겨울철에 해당하고 예. 이 시기에 특별히 대유행을 하는 것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이고요. 예. 이 바이러스는 구조가 조금 일반 바이러스랑 달라서 네. 항원변이라고 하는데 바깥 표면에 있는 모양들을 변형시키면서 매년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걸렸을 때 세포막의 침투를 깊숙이 할 수 있어서 고열, 근육통, 전신 증상 등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름에 혼자 걸렸다 이러면 그건 감기인 거지 독감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 막 독감이 유행할 때 걸렸고 나도 증상이 비슷하다면 그건 독감일 가능성이 많은 거고. 자, 조금 더 감기와 독감의 차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독감은 그래서 이 항원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고 네. 다행히 치료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바이러스의 폭발이 증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네. 시작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네. 그래서 고열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예. 콧물과 인후통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때때로 나타나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콧물, 목 아픔, 감기 증상은 일반 감기에서 더 흔합니다. 예. 두통과 피로감은 독감에서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있고 네. 백신도 있다는 것이 독감과 감기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감기의 증상은 이제 주로 코 증상이 많을 것이고 콧물 나고 코 막히고 뭐 재채기하고 이런 증상이 많을 텐데 독감은 그에 비해서는 몸살 그리고 열이 나는 증상들이 더 강하고 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걸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열 나고 막 온몸 쑤시고 아프고 하면 잘 안 먹고 보채고 하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독감을 좀 의심을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일반 감기라면 열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예, 그리고 예방약도 따로 있고 독감은 네. 그리고 치료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좀 대충 한번 이렇게 한번 갈라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독감은 백신이 당연히 있습니다. 감기는 없고요. 그러면 이 독감 백신 작년에도 맞았는데 올해도 또 맞아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또 맞아야 합니다. 예.
사람으로 보자면 똑같은 사람인데 네. 성형수술을 하면 네. 알아차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원리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우 똑똑해서 매년 표면 항체를 변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같은 바이러스지만 내가 걸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작년에 맞았더라도 예. 올해 다시 맞아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감에 걸리면 아이들도 되게 고생을 합니다만 문제는 그 이후에 합병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독감의 합병증 어떤 게 있나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증식해서 생기는 독감을 앓고 나면 네.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앓을 수 있고 예.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서는 다양하고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폐렴이 가장 흔한 합병증이고 독감 바이러스 자체로 인해서 생기는 바이러스 폐렴도 흔하고요. 예. 이후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2차성 세균성 폐렴도 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폐렴 구균이나 네. 마이코플라즈마나 이런 세균성 폐렴이 또 여기에 엎어서 생길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무섭네요. 네. 네. 그리고 중이염은 영유아에게서 흔하고 고열과 귀의 통증이 특징적입니다. 아이들이 귀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선생님? 일단 귀가 아프기 때문에 예.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많이 보채거나 예. 이게 우유를 먹을 때 귀에 예. 이물감이 있기 때문에 예. 잘 먹지 않고 어. 뱉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런 신호들을 아이들이 혹시 보내지 않는지 부모님들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이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요? 네. 부비동염이라고 흔히 충농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렇게 세균 감염이 동반되어서 코랑 비강 주변에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열성경련은 고열이 나면서 발생할 수 있고 예. 특히 6세 미만의 아이들은 뇌 신경세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네. 고열이 나면서 생기는 염증 물질이 뇌에 이상 신호를 보내어서 전신성 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열성경련을 앓았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이 오르지 않도록 미리 먹이는 것이 좋은데 예. 37도 8 정도가 되면 네. 해열제를 미리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미리미리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근육 질환도 생기는 거예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독감을 앓은 후에 다리가 아파요, 잘 걷지 못해요라고 해서 병원에 찾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예. 일시적인 통증은 매우 흔합니다. 왜냐하면 독감 바이러스로 생긴 염증 물질이 이제 근육 세포에 쌓여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예. 실제로 근육이 짧아져서 걸을 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곳은 조금 경하게 지나가지만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예. 근육이 녹는 질환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변에서 진하고 콜라 색깔로 네. 소변을 보고 네.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네. 몸이 부어서 네. 일반적인 피부 상태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네. 빨리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콜라색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근육이 녹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또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이 요즘 집에서 아이들 보시다가 제일 헷갈리는 게 그겁니다. 기침이 너무 오래 가네. 이게 폐렴이 온 건가 아닌가? 이거 집에서 부모님들이 좀 구별해 보실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열이 오래 나는 경우, 3일 이상 나는 경우에는 예. 다른 심각한 감염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기침을 한다고 해서 모두 위험한 건 아니지만요.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기침의 경우에는 꼭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말씀드린 3일 이상 그리고 38도 이상의 고체온이 자주 지속되는 경우 네. 그리고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잘 뛰어놀고 잘 먹고 하는데 예. 축 처지고 기운이 없어서 좋아하는 음식도 잘 먹지 못할 때 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아이 피부 색깔이 일반적인 피부 색깔이 아니라 예.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청색증을 보인다면 예. 입술 주변과 피부 이런 부분이 푸르게 보인다면 빠르게 병원 치료를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오래 간다. 네. 열이 3일 이상 계속 고열이 난다. 그리고 평소에 잘 놀던 애인데 잘 안 논다. 네. 잘 먹던 애인데 잘 안 먹는다. 네. 그리고 뭔가 핑크빛이던 애가 약간 푸르스름해지는 느낌이 든다. 네, 이때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병원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폐렴이 왔다라는 징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렴도 선생님
뭐 바이러스성 폐렴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폐렴구균이나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세균성 폐렴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치료가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PCR이라고 해서 네. 실제 폐렴 원인균을 검사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예. 일반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빠르면 당일, 뭐 24시간 이후에 음.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임상적으로 세균성 폐렴과 바이러스 폐렴을 경험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예. 세균성 폐렴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균은 적합한 항생제를 썼을 때 치료가 되고요. 바이러스 폐렴 중에서는 독감을 제외하고는 사실 항바이러스제를 쓸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없어서 증상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집단 감염률에 있어서는 세균은 밀접 접촉을 했을 때 비말과 신체 접촉을 동반했을 때 전파될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산발적으로 퍼지기가 쉽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전염력이 높은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데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더니 바이러스성 폐렴 같아요. 초기라서 병원에 입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집에서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듣고 약 타서 집에 오셨다고 하면 그러면 약 먹이면서 우리 아이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집에서는. 네. 가정에서는 우선 환경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받아오신 약물을 잘 복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이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분 공급도 중요합니다. 네. 기도 점막이 잘 마르고 예. 건조해지기 때문에 물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고 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상태가 오전의 상태와 오후의 상태 혹은 새벽이나 밤에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호흡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숨을 평범하게 잘 쉬고 있다가 호흡수가 빨라지거나 숨 쉬는 것 자체를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지 예. 그리고 기관지가 쏙쏙 들어가는 함몰 호흡을 하는지 않는지 네. 잘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건조한 공기가 점막을 자극해서 기침을 더 많이 하게도 만듭니다. 예. 그래서 가습기 등을 이용하여서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영양 공급도 필요한데요. 아이가 먹는 걸 좀 힘들어 하더라도 경구약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자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여서 예.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셔야 하고요. 잘 못 먹으면 선생님 아이스크림 괜찮습니까? 제가 정말 못 먹는 경우에만 추천하고 일반적으로는 먹고 나면 다시 기관지가 수축하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지만 정말 아무것도 못 먹는다면 아주 소량은 허락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습기에 한참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요즘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가열식 가습기를 쓰는 것이 추천되고요. 가열식 가습기의 경우에는 따로 세정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물을 끓여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안전한데요. 다만 이제 아이가 그 주변에서 열 화상을 입거나 네. 쏟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저희들끼리 얘기하다 잠시 나온 얘기인데 아빠들 중에 담배 못 끊으신 분들, 전자담배 태우시는 분들 이때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피부가 폐와 가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의 접촉으로도 니코틴, 타르 예. 성분이 몸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예. 액상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입자가 작고 침투력이 좋기 때문에 아이고. 실제로 냄새가 나지 않더라도 예. 내가 손과 표면에 남아있는 이런 담배의 성분들이 예. 아이에게 잘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아이가 아픈 경우에는 더더욱이 금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담배 태우시는 부모님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들의 소화기 질환들의 원인 균 바이러스들 다루는데 특히 RS 바이러스를 저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근데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바이러스를 오늘 다루게 된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부터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기도 하고 이미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돌 미만의 어린 영아들에게서는 굉장히 심한 세기관지염, 폐렴으로 갈 수 있고요. 네. 일반적인 성인이나 정상 면역자에서는 감기처럼 지나가지만 예. 아이들에게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 두 얼굴을 가진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2살 넘어가면 그래도 좀 안전한데 네. 2살 안쪽의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네.
네. 왜 그렇죠, 선생님? 네, 이 바이러스가 가진 모양과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 우리 몸에 생긴 폐 구조가 네. 지금 이 그림 화면에 나오시는 모양인데 예. 우리 몸의 폐는 이렇게 파이프처럼 빨대처럼 생겨서 네. 폐포 끝까지 연결되어 있고 기관지의 말단, 폐포와 만나는 부분을 모세기관지라고 해요. 네. 근데 이 모세기관지가 실제로 정말 빨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얇다는 뜻인 매우 거죠? 얇습니다. 예. 그래서 성인은 그냥 우리 보통 일반 음료 먹는 빨대 정도라면 네. 아기들은 이쑤시개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아이고, 예. 예, 그렇게 얇고 작은 모세기관지에 예. 이 RSV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증식해서 예.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기관지가 실제로 막혀서 아이고. 색색거리는 천명 호흡을 하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네. 심한 폐렴이 와서 네. 산소 치료나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기관지 삽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망률도 대부분 폐렴으로 인한 영아 사망률에서 RSV 바이러스 폐렴은 매우 중요한 빈도를 차지합니다. 벌써 무섭습니다. 얘기 지금 시작인데 벌써 무서운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냥 일반 감기에 걸렸는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그 RS 바이러스가 들어온 건지 어떻게 부모님들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임상 증상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확진은 앞서 말씀드린 PCR이라는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아이가 호흡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 색색거리는 천명성 호흡을 하고 이런 소리 나는 거죠, 숨 쉴 때. 맞습니다. 그리고 배와 기관지 사이에 이 공간에서 네. 보통 배가 볼록하게 편안하게 숨을 쉬잖아요. 네. 그런데 세기관지가 막히게 되면 여기가 쏙쏙 들어가는 함몰 호흡을 하게 됩니다. 아, 예. 예, 그곳은 호흡 곤란의 징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열이 나는 경우도 많고 아이가 젖병을 오래 빨지 못해서 네. 자주 뱉어내거나 예. 수면 중에도 호흡 곤란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예. 깊은 잠에 이르지 못하고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옆에서 주무시는 뭐 어머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은 금방 눈치를 채실 정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상태가 안 좋다 지금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RS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얘기가 나오고 이미 맞히신 분들도 많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 항체 주사가 있고요. 네. 이것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국가 필수 접종으로 맞던 것과 별개로 예. 새롭게 도입된 백신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백신이라고 나왔는데 정체가 백신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백신이 아니라 항체 주사다. 이게 네. 무슨 얘기죠? 맞습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어. 백신의 경우에는 균을 아주 잘게 쪼개거나 약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 몸에 넣어준 다음에 우리 몸의 자연적인 항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겁니다. 항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네, 신호를 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서 가르쳐주는 신호를 넣어주는 거라면 예. 항체 주사인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재조합되어서 만들어진 항체를 예. 몸에 그대로 주입하는 겁니다.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맞습니다. 만들어진 항체를 완성품을 넣어주는 거네요. 네, 쉽게 말하면 방패를 직접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주사의 경우에는 맞은 당일부터 몸에 항체가 들어옵니다. 그럼 효과도 빠르게 나타날 것이고. 네, 즉각적인 예방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제상식으로 항체 주사는 치료제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치료제가 아닌 거예요? 네, 예방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항체 주사이고요. 이미 미국, 유럽에서는 국가 필수 접종으로 등록이 되어서 네. 다양한 케이스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네. 접종 후에는 영유아들의 심각한 호흡기 질환, 특히 RSV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율이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국가 접종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고 네. 일본도 그렇지 않고 네, 맞습니다. 당연히 중국도 그렇지 않고 네. 근데 효과는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맞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RS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RSV 바이러스에 취약한 연령층에서 예. 예방을 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잠시 2세 미만 말씀 좀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돌 미만의 아이들이고 예. 특히 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RSV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0월부터 3월까지 출생 기간을 보았을 때 그 네. 유행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 네. 그래서 6개월 정도 연령에 해당하는 4월생 이후부터는 네. 접종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고요. 예. 건강한 아이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이 RSV 유행 시기 이전에 태어나서 네. 두 돌이 되었더라도 예. 접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요거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마 매년 요때쯤에 유행을 할 것 같고 저희 방송이 나가는 시기가 12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해서 언제 태어난 아이들요? 네, 2025년 4월생 이후로 태어난 아기들은 예. 해당 연령군에 해당합니다. 예, 평생에 한 번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건강한 영아의 경우에는 예. 1회 접종만으로 예. 그 이후로는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예. 다음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네. 2회까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RSV 바이러스의 고위험군 영유아에 해당하는 아이들은요, 35주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만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인데요. 두 돌 미만이고 기관지 폐2 형성증이라고 하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선천적인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인데요. 네. 청색증을 동반하는 선천 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면역 체계가 약화된 경우 항암 치료를 받는다거나 혈액 종양 질환이 있거나 그리고 선천적으로 면역 결핍이 있어서 면역 치료제를 복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드물지만 점액 분비물이 삼키고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낭성 섬유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나 신경근육 장애가 있어서 기관지에 가래가 끼어도 배출이 어려운 소아들은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제가 딱 듣기만 해도 이미 소아과를 굉장히 오래 다녔을 것 같은 네. 아이들이고 이런 아이들이면 이미 계속 보아오시던 소아과 선생님들이 계실 테니까 이 아이는 RS 백신을 2번 맞히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들께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뭐 지시를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본 이름이실 수도 있고 한번 맞히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6개월 안쪽까지 아이들이 가장 위험하니까 이 백신을 맞힌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금 7개월인데 혹은 8개월인데 불안해요. 우리 아이 맞히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보호자분과 아이의 생활 패턴이 어떤지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특히 둘째인 경우에는 예. 첫째가 감기를 옮겨서 둘째 아이에게 주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라거나 보호자분의 외부 활동이 많아서 예. 필연적으로 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 개월수가 사실 딱 해당 연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네. 예방했을 때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히셔도 상관이 없겠다. 하지만 약간 비용 부담은 좀 있으실 테니까 각오는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이랑 이제 한참 코로나19 백신 나왔을 때도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전하냐 안 하냐. 아까 말씀하실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이 백신을 맞히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비교적 안전성이 확인이 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여전히 안전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방 항체를 맞았을 때 실제 심각한 질환율은 많이 감소한 것은 데이터가 이미 입증되어 있고 네. 유럽 데이터들은 충분히 안정성 검증이 되어 있는데요. 예. 아쉬운 것은 아시안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영유아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무는 아직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런 문제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모든 백신이 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접종해도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백신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방패를 주는 것이지 예. 화살 자체를 막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방패가 있으면 여러 개 날아오는 화살 중에서 네. 내 심장을 보호하고 음. 심한 감염으로 가는 경과를 예. 약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네. 매우 안심할 수는 없고 예. 위생 관리와 주변의 환경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을 맞고 나면 걸려도 좀 수월하게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효과도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 예방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그럼 그 다음부터 그냥 막 살아도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네. 여전히 우리 이 겨울에 아이들이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위생 수칙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그걸로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하고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선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은 전파되는 경로가 대부분 손과 비말입니다. 네. 보호자분께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아이를 처치해 주시고 손을 자주 씻어 주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면 중에 면역을 올리는 여러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네. 특히 성장 호르몬은 키를 키우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 성장 호르몬이 자극하는 여러 면역 물질들은 우리가 건강한 면역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임파고를 많이 만들도록 해줍니다. 예. 그래서 자주 아픈 아이일수록 일찍 재우라. 예. 제가 꼭 말씀을 폰을 드리고 뺏어야 싶고요.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금연, 음. 그리고 또 비말을 통해서 예. 또 혹은 손을 통해서 음. 니코틴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 영양 섭취도 중요한데요. 제철 채소랑 과일과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도 필요하고요. 영양제를 따로 꼭 챙겨 먹지 않더라도 식이를 통해서도 영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 중요하고요. 사실 유행 시기에 가장 많이 걸리는 장소가 밀집된 공간. 네. 키즈카페, 백화점, 문화센터, 놀이방 등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된다면 이런 공간을 음. 좀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네요. 예. 오늘 선생님 모시고 이 겨울 우리 아이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아주 높은 호흡기 질환들 원인들 알아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궁금해하셨던 RS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지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아이들 포함 온 가족이 이 겨울 안전하게 나려면 마스크 쓰고 손 자주 씻고 그리고 예방 접종 꼭 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